네, 안녕하세요. IT 지식 방송 토크 IT의 제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말인데요. 오늘 이제 방송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해서 여러분들 감성 있는 금요일 오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 앞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많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스토리지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관련돼 가지고 세 분의 게스트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HUD 원천 기술의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 아이언디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U2N의 오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U2N 있지 않습니까? 네. 회사가 언제 창업한 겁니까? 2011년 5월에 창업했습니다. 네. 이 뜻이 뭐죠? U2N의 뜻이?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Union to Intersection입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그러니까 코어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HUD 원천 기술의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인데 그러면 HUD하고 U2N하고는 어떤 식으로 뭔가 그 역할 분담을 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HUD에서 그동안 2007년부터인가요? 이렇게 개발한 분산 파일 스토리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제품화하고 상용화해서 다양한 그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어플라이언스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플라이언스 명이 아이언 디스크. 아이언 디스크는 아이언맨도 아니고 아이언 제가 영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이언이라는 게 그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빵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저장할 수 있고 그걸 궁극적으로 그 데이터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언 디스크라고. 이런 좋은 있습니다. 단어를 또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연히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이제 요새 굉장히 데이터가 폭증하지만 또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줄이었다면 지금 뭐 IC의 빔이라는 이런 용어로도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비정형 데이터가 거의 이제 용단 폭격을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가 두 번 세션에서 그 광주 방송의 실제 사례 담당자분들하고 토크 나오겠지만 방송뿐만 아니라 그죠? 일반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미디어 데이터가 이제 많이 건너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일 그 조직에서 기관이나 조직에서 직접 생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수집하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 연계해서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 데이터가 과거에는 DB에 쌓였지만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 파일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이 추세가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는 기존에 어쨌든 스토리지는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스토리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이었다면은 데이터가 쌓이는 추세, 즉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를 하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몇 년 정도 저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오면서 이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형태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관리자들은 기존의 고민에서 이제 더 나가서 데이터 유형이 파일 뭐 미디어 데이터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굉장히 많은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IoT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오면서 그 유형이라든지 그 파일의 개수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떤 스토리지가 적합할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요새도 처리도 이제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위에서 예산 많이 안 주거든요. 절감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뭔가 비즈니스 접목시키려면 현업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뭔가 검색도 돼야 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아이언 디스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왜 어플라이언스로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가정에서 TV나 냉장고를 사서 쓰듯이 스토리지 관리자들도 마치 스토리지를 냉장고 사서 쓰듯이 할 수 있었으면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냉장고 살 때 집에 그
크기라든지 가족의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용량이면 돼. 그리고 냉동고나 냉장실은 어떤 형태면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스토리지도 그 기관이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의 특성을 관리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렇게 사서 쓰면 될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이 하드웨어는 이제 HP의 그 제품을 쓰신 거네요. 선택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거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이제 또 많은데 특별히 HP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선은 그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 원이고 그 스토리지 서버 보급 넘버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여러 개의 브랜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HP에서 가지고 계시는 하드웨어 아폴로라고 하는데요. 아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스토리지 측면에서의 냉장고를 만들기에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아폴로 이제 오래됐죠,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는 시스템이겠네요. 그러니까 아폴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고밀도, 고집적의 스토리지 서버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 중심의 초기에 이제 아카이빙 중심으로 그 보급을 목표로 했고. 그러니까 용량이나 이런 것에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에 그 비례해서 성능도 그리고 이후에 확장도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그 강한 심장을 가진 스토리지라고 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스마트 툰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이제 애출에서 만든 원천 기술을 갖고서 그렇습니다. U2에서 거기다가 뭔가 또 애드한 것이 있나요? 어떤 것을 애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객 사이트를 직접 그 만나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추리에서 기본 기술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기본 기술 위에 고객이 원하시는 요구사항들 그것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영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객들이 응용 서버에다 설치하시는 클라이언트들 이런 부분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서 성능까지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 주변의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고객의 업종마다 다 다를 텐데 그런 것이 굉장히 이게 뭐 외산 제품에 비해서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원천 기술 갖고 애출이도 한국에 있고 맞습니다. 또 거기 커뮤니케이션 계속 하시는 거고 여기도 U2N도 관련된 또 어떤 지원 조직이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을 넘겨본 게 없습니다. 그것은 애추리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 원천 코드 자체를 저희들이 같이 깊게 이해를 하고 그동안 한 7년 동안 대규모 통신사의 대규모 서비스에 현재 약 100페타바이트의 100페타?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직접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도 하고 또 그 굉장히 많은 고객 사이트들을 저희들이 만나고 접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이제 대표님이 창업하셨는데 창업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아이템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남이 안 가본 땅이지 않습니까? 왜 이쪽 길로 접어드신 겁니까? 제가 98년부터 2010년까지는 지리정보 또는 공간정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GIS 쪽, GIS 분야에서 그 굉장히 잘 성장한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구소장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연구소장 필드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소장 때가 그립죠? 네, 정말 그립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술 개발, 즉 GIS의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엔진을 직접 개발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했을 때
점점 그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화돼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많았고요.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셨구나. 네, 문제를 발견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른 문제를 발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아니 근데 어차피 이 데이터를 주물주물거리는 분야는 시대를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전의 데이터 시대를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계속 꿋꿋이 가다 보면 네. 좋은 결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체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스케일아웃 아카이빙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 보도록 하죠. 네.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자, 일단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란 것은 네. 이런 류에 있는 것은 다 분산 파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만의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대용량, 대규모 데이터들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하는 그 자원들을 나누어서 쏟아주고 그 쏟아진 일들을 나누어서 처리해서 빨리 돌려주자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스토리지 노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다수의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씩 놓고 그때마다 관리 포인트가 늘어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산 스토리지 파일 기술을 통하면은 수십 대, 수백 대의 데이터 노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하나의 단일 볼륨으로 묶어서 이제 가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50억 개 단일 볼륨으로 50억 개까지의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이제 스케일 아웃이 쉽게 된다고 그러는데 스케일 아웃 쉽게 되는 것이 뭔가 또 시스템이 꺼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스케일 아웃 할 때. 그다음에 이것이 스케일 아웃 됐는데 성능이 확 떨어졌어. 그래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을 증가하면은 증가시키면은 스토리지의 성능 또한 같이 증가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시는 제품이나 기술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그 1G 이더넷이나 10G 이더넷을 이제는 10G 이더넷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G 이더넷이 보통 그 장비 하나에 2개씩 꽂혀 있고 그 이더넷에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 하나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그 용량의 한 대의 용량만큼 그리고 그만큼의 밴드위스를 쓸 수 있는 건데 노드 한 대가 더 추가가 되면 스케일 아웃이 되면 용량도 증가하지만 밴드위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수의 그러한 선형적인 성능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케일 할 때 서비스는 무중단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가용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데이터의 복제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두 벌 복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즉 저장하는 순간에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한 250MB 정도 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걸 의미 있는 단위의 청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서로 다른 디스크,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 그리고 서로 다른 렉에 분산 저장을 하고요. 그걸 실시간 또는 지연해서 복제를 해서 두 벌이 항상 존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용량은 2배가 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가용성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디스크 하나가 장애가 난다. 그 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은 어딘가 다른 디스크, 다른 장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복제를 해도 되고 심지어 데이터 서버나 또는 데이터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 하나가 전체가 장애가 나더라도 그 노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서비스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드를 교체하게 되면 바로 똑같은 성능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이게 이제 두 벌인데 뭐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은 뭐 세 번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도 꽤 많이 다양한 분야에 지금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테스트용 수리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어떤 기관 쪽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용량을 처리해야 되고, 근데
뭐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LG 플러스 네. 100페타바이트 쓰고 있는 데도 있고 네. 네. 그 방송 분야는 당연히 비전 데이터가 많고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말고 이거 말고도 그 시장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야가 앞으로 이런 네. 것들이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분야 시장을 좀 몇 개를 짚어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이제 의료 분야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의료 영상 저장 정보 시스템, 팍스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이런 쪽에 보통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부터 뭐 CT 촬영하면 계속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촬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 네네. 쪽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네. 그 데이터를 복원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데이터 통합 아카이빙이 필요한 곳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는 뭐 그 육군 검찰의 그 데이터 포렌식 뭐 네. 이런 센터라든지 지자체의 CCTV 통합 관리 센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UCT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쪽의 근간은 모든 도시 인프라에 센서를 부착해서 그 센서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관제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때 흐르고 다니는 데이터들이 다 실시간 IoT의 성격을 갖는 스트리밍 데이터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사실 뭐 요즘 이렇게 뭐 CCTV 없는 데가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데서 뭔가 이런 영상 데이터를 다 어차피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그럼 이것을 이제 도입할 때 네. 어떤 식의 단계로 거쳐야 되는 건지 네.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수리집 관리자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입 이슈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게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만큼 어떤 스토리지 구매에 건의를 올리면 안건을 네. 올리면 예산 때문에 예산 제약을 받아서 이제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용량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용량만큼만 도입을 해서 네. 단계적으로 온라인 스케일아웃 시켜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초기 도입 비용 자체도 굉장히 네네. 저렴하고요. 따라서 기술 지원 유지 보수 비용도 초기에 저렴해서 TCO가 굉장히 네. 하다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온라인 스케일아웃 이런 스토리지를 구매하실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 뭐 많은 이제 레퍼런스도 계신데 거기에서 보통 이제 초기에는 작게 도입했다가 네. 계속 증설되는 사례도 꽤 있습니까? 네, 거의 그런 대부분의 식으로 저희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이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 원천부터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 이전에서 제품하고 그걸 알리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네. 우리나라에 무슨 스토리지 기술이 있어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작은 단위부터 일단 요만큼만 써보세요. 네.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괜찮네. 하나 더 가져와.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케일 아웃을 시장에서 검증을 했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품 구성도 이번 어플라이언스 구성도 냉장고를 하나 구매하셨다가 네네. 그 냉장고를 2대 따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의 크기를 점점 네네.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체크할 때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번에 대선 때도 팩트 체크 있었던 것처럼. 예. 네, 물론 이거는 여기 체크 포인트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거니까 네. 이거의 객관성 어떨지는 네. 뭐 시청자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자, 근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것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네. 정말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 네. 우리 걸 떠나가지고 그건 어떤 겁니까? 한두 가지 꼭.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온라인 스케일아웃으로 그렇게 용량을 늘려가면서 그것도 무중단으로 용량을 늘려가면서 서비스 성능이 좋아져? 네. 라는 부분을 가장 우선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고 나시면 그러면 우리 조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관리 정책에 의해서 똑같이 볼륨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네.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네.
스토리지를 그냥 데이터 저장 장치로 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응용 서비스 뒷단에 붙여놓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 응용 서버들에서 돌아가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정말 정말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어떤 그 스토리 자체의 어떤 그 사용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우리 업종, 맞습니다. 우리 업종의 우리 환경에 쉽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운영할 수 있을 그게 첫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네. 거고. 네. 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생기나 보죠, 그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네. 저희들이 앞에 보셨던 그런 기존 고객 레퍼런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오면서 맞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애출과 같이 이제 극복을 해나가면서 네. 지금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기존에 저희 고객 사이트의 서비스나 이런 네. 부분들이 24시간 365일 몇 년째 장애 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네. 저희들 제품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일반 이제 POC, 네. BMT 항목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네, 예시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도 방송 지가 10년 하면서 이렇게 POC 항목들을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공유하고 네. 한 건 제가 이건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앞으로 이런 거가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 다 이런 거 검토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런 스토리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시지요? 네. 라고 했던 부분들을 기능, 성능, 그리고 고가용성, 네. 그리고 확장성 부분의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11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간략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테스트 하실 때 네. 시나리오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른쪽 열려 보면 소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요 시간인데 실제로 이런 항목들을 다 네. 테스트하려면 실제 필드에서 네.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실제로 가장 어떻게 큰 돼요? 게 만일에 대규모 BMT라든을 한다면 네. 이제 장비 구축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들지 사실 테스트하는 시간은 알시.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다. 네. 네. 환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환경이 네, 되시는 네. 거죠? 어느 그 뭐 방송국에 네. BMT 했던 경우고요. 이때는 데이터 노드를 10대 네. 해가지고 한 그 200페타에서 300페타 사이의 용량, 테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앞에 보셨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네. 전부 테스트했던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잠재 고객분들도 네. 스토리지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네. 한번 같이 BMT도 해보시고 POC도 해보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인가 보죠, 이거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앞에 테스트 항목들에 대해서 수치나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성능이 나옵니다. 네. 이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랬을 때 그러면 생각보다 그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문제가 뭘까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여기는 리드보다는 라이트가 많군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네. 데이터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면 청크 단위를 조정을 좀 해보죠.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고객 사이트에 맞도록 저희들이 또 커스터마이징도 바로 네네.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스토리지 전체 네. 스루풋을 테스트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송국은 네. 그래서 여기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계약이 됐으니까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정말 대규모로 했던 네. 사례였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보통 이 POC를 하게 되면 승률이 얼마나 되세요? 승률이? 글쎄요. 아직은 글로벌 네. 브랜드하고 서로 부딪혔을 때 네.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 둘씩 이겨나가고 윈백해나가고 있는 사이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다른 스토리를 쓰시던 분들이 네. 바꿔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도입하시고 지금 진성 고객으로 네.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대표님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이제 뭐 확장이라든지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사실 국내에서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 특히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하는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해서 네. 정말 많은 고생도 해봤지만 그동안 쌓였던 그 경험과 네. 그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인 그 축적이 네. 그동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런 그 사업은 사실 저희만한 규모의 단일 기업으로서는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에트리와 같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팀과 여전히 연대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내에 저희 같은 국산 스토리지를 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이 해서 그 국내 시장은 저희들이 물론 계속해서 저희 시장으로 바꿔가야 되겠지만 네. 해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밖에서 승부를 보는 네.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해외로 갈 때는 아까 그 HP하고도 또 제휴가 됐으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또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HP에서도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희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이거를 만드신 H1 원칙에서 만드신 그 박사님 모시고 또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걸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때는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최병감님께서 일반적인 나스 스토리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나스 스토리지에 병렬 처리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 것이라 보면 되는 건지요? 지금 답변은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나스가 게이트웨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처럼 그 IO 이제 서비스와 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서비스와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룩업하는 네. 이 경로를 분리시켜 놓은 것이 이런 분산 파일 스토리지고요. 기존의 나스는 모든 것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네네. 거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하죠. 네. 스포프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스케일아웃 나스가 조금 더 나은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대표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 이름을 좀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부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름을. 그다음에 김지호님, ICBM 같은 데이터는 실시간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비될 것 같은데요. 비전형 데이터 사업자라면 어느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올바른 성공 투자가 될까요? 컴퓨팅 파워는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IO를 일으키느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내 스토리지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게 그러면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잘 처리해서 줄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가 한 예가 되겠는데요. 기상청이 실시간으로 이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약 50개 애플리케이션들을 배치로 돌려서 처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데이터가 디렉토리만 한 30만 개, 그리고 파일 개수가 9억 개 정도, 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5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실시간으로 배치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행이 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특성들을 들여다보니 그 50여 개가 동시에 그렇게 돌렸을 때 룩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하고 네. 저희들이 그걸 튜닝을 해서 바로 그 장애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요약하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IT 데이터를 내가 정말 받아줄 수 있느냐, 스토리지가 받아줄 수 있느냐. 네네. 두 번째, 그것들을 앞에 응용단에서 얼마만 분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환님, IoT 데이터를 RDB에 비전형 데이터를 단연간 적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파일 스토리지로 변경하는 작업이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비전형 데이터를 RDB에 적재하고 있었던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GIS를 할 때도
GIS 데이터가 위성 영상 데이터라든지 네. 이런 이미지 데이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RDB하고 연동해서 이제 관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IoT 데이터를 RDB하고 연동해서 쓰는 경우는 제가 아직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 애트리에 네. 박사님과 한 번 더 네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최용범님, 가입 고객의 업무 요구에 대한 응답 속도는 트래픽 양에 반비례하고 요구하는 데이터 사이즈에 반비례하고 가입자의 수가 많을수록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속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이 속도라는 게 사실은 구간이 많이 나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입자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간에 그 네트워크가 있을 거고요. 네.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저희 간에 그 네트워크가 있을 텐데 이 앞단의 거는 결국 그 고객과 앞단의 애플리케이션 서버와는 저희는 그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고 네네. 애플리케이션 서버 뒷단의 스토리지와의 트래픽은 그건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늘려서든 네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한동수님, DR 센터 구성 시에 동일한 스토리지 구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업분이 두 군데 저장된다고 하는데 다른 장소에 구성하는 DR 스토리지에도 동일한 백업 구성이라면 중복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꼭 DR까지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소스 사이트에서 네. 두 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DR 쪽에서는 한 벌만 가지고 계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다음에 그 한정빈님께서 노드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IO가 증가하게 돼서 자료의 입출력 성능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속도면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스토리지 스루풋 자체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스토리지에 붙어있는 클라이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능 역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 아웃이 될 때 하나 뭐 추가되면 그만큼 네트워크도 하나 추가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용적인 거를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지. 네. 이거 스토리지만 추가되는데 네트워크 그대로야.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안 네트워크 되겠죠. 병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뒷단에 저희가 스토리지 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병목은 저희 스토리지 기술로 처리를 하고 네. 네트워크 밴드위스 부분은 네. 네트워크로 네네.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성우님, 해외 지사가 많은 회사에서 실시간 백업이나 아카이빙을 속도에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요? 이거는 제가 아직 해외 사이트라는 게 네. 얼마나 그 거리가 되고 네. 네트워크의 데이터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다. 네네.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요거 나중에 답변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한지님, 스토리지 노드를 스케일 아웃할 때 기존에 운영하던 스토리지 디스크 타입이나 사이즈와 상관없이 아웃이 가능한지요? 그렇습니다. 확장되는 노드의 모델명이나 기타 다른 호환성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스토리지 HP와 같은 이런 X86 스토리지 서버에다가 네. 일반 SATA 디스크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형태로 디스크 증가를 시켜도 되고 뭐 이걸 예를 들어서 SSD로 또 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타입이든지 스케일 아웃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활용하시는 데는 그걸 단일 볼륨으로 쓰시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로지컬하게 이제 원 단일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자, 최병감님께서 에츄리와 그 U2N의 아이온 디스크, U2N 그다음에 HP 네. 그렇게 협업 제품인데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네. 이럴 경우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게 되는 거 아니시죠? 유지 보수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저희가 제조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네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하시는 유지보수 전문 회사가 또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저희가 하드웨어를 HPE의 것으로 선택한 경우도 네. 이유도
HP의 그 유지보수 채널 이런 거는 뭐 거의 기존의 스토리지나 서버를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심동환님께서 물리적으로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력 대비 관리적인 기술적인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요? 이건 이따가 네. 그 저희 광주 방송 네, 두 번째 사례에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오케이, 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성민님 초기 구축 후에 얼마 만에 TCO나 ROI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어느 정도를 쓰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고객 사이트마다 그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고요. 네. 근데 기존에 그 굉장히 값비싼 스토리지를 적은 용량으로 쓰시면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네. 그곳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도입해서 그 데이터를 이전해서 활용하시면 유지보수 비용도 그만큼 따라서 절감되기 때문에 뭐 1년 정도면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스토리지 때문에 뭔가 어떤 형태고 고민이 있어.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한번 여기를 한번 네.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그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뭐 믿자 본전이잖아. 네, 네.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연락 네. 주시면 네. 저희들이 왜냐면 어떤 아까 형태든 어차피 스케일업 형태니까 작은 형태로 금방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럼요. 기존 거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네. 저희 그 소프트웨어도 그 VM 환경에다가 네네. 설치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테스트해 보셔도 되고 네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 임병주님, 메타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화 구성이나 데이터 정합성 관리 구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메타데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메타데이터 서버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서버에서 이제 분산 저장해서 하고, 저희 어플라이언스의 모든 거는 다 이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존재를 하고, 액티브나 스탠바이의 어느 한 곳에 장애가 나면 바로 절체가 돼서 네. 그곳에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들,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의 정합성 역시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의 시간 차이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서 서로 그 싱크를 맞춰주는 네. 그런 메커니즘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호진님, IOPS 관련해서 성능이 분산 스토리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떠신지요? IOPS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 데이터가 그 시퀀셜한 네. 즉 방송 데이터처럼 미디어 데이터처럼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랜덤한 액세스가 굉장히 빈번한 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랜덤 액세스나 시퀀셜 액세스에 그 최적화되도록 저희들이 튜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OC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면 그냥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네.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민님, GIS 자료를 처리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아실 것 같은데 기상, 기후 데이터 등 공간 데이터는 일명 레스터 자료인데요. 이런 부분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액세스가 그 애플리케이션 쪽에서의 액세스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례로 그 저희 고객 중에 방송국인데요. 실제 그 방송용 데이터를 이 영상을 네. 편집에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현주님은 이런 비용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안하시는데 지금 올프레시 스토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 봐요. 네, 네. 그거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포지션이 되는 건지.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굉장히 성능 부분에서는 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좋죠.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어플라이언스는 다 사타 기반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성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셔서 서비스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근데 그 달라질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NVMe 기반의 올플래시 스토리지하고를 네. 성능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른 비교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요건 조금 다른 질문으로 한번 돌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김호진님 블럭 디바이스만 지원하는 것이고 오브젝트 스토리는 아닌지요? 저희는 블럭 디바이스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경태님, 비전형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비전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별도 솔루션도 소개를 뭐 해주시는 건지? 네. 저희가 그 하두 파일 시스템은 잘 아실 겁니다.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위에 윗단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스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그래서 하두 파일 시스템을 저희 그 아이온 디스크라고 하는 분산 파일 그 파일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 네. 윗단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인터페이스 모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호진님께서 GIS 데이터 경우 초당 작은 I/O 개수가 많아서 고민 중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과 블럭 디바이스만 지원하는데 저널 영역을 따로 SSD로 빼서 구성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BMPC 그렇게 구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초당 I/O 개수가 많은 건 GIS 데이터라고 해서 초당 I/O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그 저희들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의 어떤 데이터 유형은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저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이제 컨선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다른 질문이 BMTC 그렇게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런 BMT는 만일에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면 그거 역시 BMT 할 때 이슈 항목으로 넣어서 따로 테스트 항목으로 꺼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병규님, 누타닉스나 VxRail과 같은 HCI 제품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아키텍처는 비슷합니다. 거의 같고 누타닉스가 쓰는 하드웨어도 처음에 저희들이 채택했던 하드웨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네. 다만 누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버추얼 머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단에 특화된 그런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가져갔던 게 차이점이고요. 네.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두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실까요? 제가 답변 드리느라고 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한동수님. 한동수님. 네. 또 한 분. 그리고 맨 처음에 박한진님. 네. 자, 박한진님, 그 다음에 한동수님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갈까요? 네.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국산이라는 이유로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었는데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것들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30초 뒤에요. 두 번째 세션은 실제로 요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KBC 광주방송국의 사례 직접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초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